늙고 가난한 농부 유태가 등장합니다. 옆자리의 여인은 오늘 중매로 만난 구이잉입니다. 구이잉은 오줌을 참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사진만 찍는 게 다입니다. 첫날 밤 남편은 당나귀에게 먹이를 주러 방을 나갑니다. 아내는 자리에 오줌을 싸버렸네요. 아내는 밤새 바지에 싼 오줌을 말렸나 봅니다. 다음날 부부는 시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남편 유태는 종이돈을 태우며 부모에게 아내 구이잉을 소개시켜줍니다. 마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급히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유태의 혈액이 바로 필요했던 그 RH- 혈액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단체로 유태에게 몰려옵니다. 체열하러 가는 길, 아내는 심한 참을미에 오줌까지 싸버리고 맙니다. 아내는 밥보다도 체열을 할 남편이 더 걱정됩니다. 부부는 함께 밀 씨앗을 사러 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외투를 걸쳐줍니다. 유태의 형이 유태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아들 신혼집에 드릴 가구를 옮겨달라고 하는 거죠. 유태는 아침 일찍 길을 나섭니다. 나서기 전 아내를 위해 식사를 챙겨주죠. 시내에서 유태는 아내에게 어울릴 코트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살 돈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수혈에 대한 고마움일까요? 고생해서 돌아온 동생에게 형은 늦게 왔다며 도리어 역정을 냅니다. 구이잉은 어두운 밤길을 헤쳐올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태는 안쓰러운 마음에 구이잉은 남편 오기 전에 식을까 소중히 품에 품고 있던 따뜻한 물을 건넵니다. 开飞都冷了好几回了，怀一回不来了。 유태는 아내에게 긴 옷을 선물합니다. 두 사람은 늘 함께합니다. 둘이 함께 이웃집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유태는 저런 이야기들에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유태는 계란 부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소소한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태의 집을 허문다고 합니다. 빈 집에 살고 있던 건데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고 이 집을 허물겠다는 거죠. 참 난감한 상황이지만
유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았던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구잉은 둘의 추억이 담긴 부화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 집터에서 유태는 제비집을 주워옵니다. 밭일을 하다 실수로 밀싹을 뽑아버렸습니다. 부화 장치에서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커다랗게 반죽을 빚고 있습니다. 반죽을 거푸집에 담아 흙 벽돌을 만들고 있네요. 이 벽돌로 뭘 하려는 걸까요? 또 수혈을 부탁하려고 때로 몰려옵니다. 오줌을 쌀까 차에다 비닐을 깔아놨네요. 부잉은 남편이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밥이 넘어가겠냐. 진수성찬보다 내가 만든 찐빵이 더 좋습니다. 구잉이 아이에게 손을 내미는데 더럽다고 무시합니다. 주변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전에 주워온 제비집으로 제비가 날아옵니다. 흙 벽돌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근데 어떡하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두릅니다. 흙 벽돌이 물에 젖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벽돌이 죄다 망가져 버려도 우리 둘이 함께이기에 참 다행입니다. 구잉이 유태를 처음 만났을 때의 심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더운 저녁 두 사람은 지붕 위에서 잠을 청합니다. 혹시나 아내가 떨어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에 묶습니다. 밭에선 밀이 익어가는 중입니다. 어느새 병아리들은 닭이 되었습니다. 제비도 새끼를 낳았네요. 그동안 만들었던 흙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벽돌에 흙을 발라 집을 만드네요. 이제 지붕을 얹습니다. 어느새 우리들의 집이 그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냇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살을 발라줍니다. 어느새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유태는 차곡차곡 베어놓은 밀 집단을 쌓아 올립니다. 아내가 바닥의 집단을 남편에게 올려주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습이 답답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건네지 못하네요. 돌아가는 길, 남편은 아내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집더미 위로 올려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밀알 하나를 건네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미랄로 예쁜 장난을 칩니다. 드디어 우리들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비집도 옮겨다 놓습니다. 두 사람은 새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했던 장난을 따라합니다. 我咋的都没想到，这辈子还能有自己的家。 아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你咋了是？ 头有点。 남편은 자신들의 닭이 낳은 첫 계란 요리를 아내에게 만들어 왔습니다. 瞅瞅你的爪子跟你下的这个带的味道。快吃，吃口去。你吃吧，别吃，别吃，不能吃去。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那个木不拿这个单，俺估计找你了。这光是吃脸是发药，这也得够用了啊！我那你这拿去了。 유태는 그동안 함께했던 당나귀를 풀어줍니다. 就你走都不会走，叫人说大半辈子还没谁没试过上，真是个贱骨头。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유태는 갖고 있던 곡식을 모두 처분합니다. 처분한 돈으로 외상값을 갚습니다. 유태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먼지로 돌아가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먼지처럼 작고 미약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농사를 짓고 집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씩 사랑을 쌓아가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지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중국의 어려운 현실과 사회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농촌 지역의 가난, 소외, 그리고 경제적 격차 등의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중국 내에선 상영 금지는 물론 관람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레 이러한 사회 문제와 부조리에 대해서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또 오히려 거짓으로 선동하는 현 체제에 대해 비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에 위험하다고 판단 내린 거겠죠. 안타깝습니다. 영화 속에서 두 주인공이 겪어야만 했던 그 가혹한 현실이 현재 영화 관람조차 할 수 없는 바로 이 실제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열과 통제는 계속될 수 없을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먼지로 돌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